안녕하세요. 공장을 공부하는 남자 공공남입니다. 오늘은 뉴스를 보다가 관심 가는 뉴스가 있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백년기업 경방도 생존을 위한 탈출, 용인 공장 통째로 뜯어서 베트남으로 라는 기사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11월 28일에 기자가 용인에 있는 경방 공장을 찾아서 쓴 것 같은데요. 목조 자재와 설비를 잔뜩 실은 트럭들이 줄줄이 정문을 나오고 있었다. 공장에서 뜯어낸 자재와 장비를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면은 8월 달에 이제 경방이 용인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공시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이미 4개월 전에 공장은 폐쇄가 된 상황이고, 공장에서 일하시던 생산직 직원 100여 명이 베트남으로 옮기거나 직장을 떠나게 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뜯어가는 이 설비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상당 부분 자동화가 많이 되어서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설비같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기사에서도 한 100여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경방 공장의 규모에 비해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경방은 왜 용인 공장을 폐쇄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일 텐데, 방금 본 것처럼 설비도 많이 자동화되어 있고 고용하고 있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이유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다면 진작에 이 공장을 옮겼어야겠죠? 두 번째는 이제 베트남의 TPP, 환태평양 무역 하는 FTA 같은 거죠. 이걸로 인한 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혹은 베트남의 이런 면 방직, 면사를 이용해서 옷을 짓고 하는 전후방 산업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밀집 시너지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용인 공장을 폐쇄하면 뭔가 이 공장에서 이 면사를 만들 때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 공장을 폐쇄했다. 이런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저는 이 3번의 비중을 두고서 다음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찾아본 내용들을 가지고 경방 용인 공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트에 공시된 내용을 보면 경방의 용인 공장은 약 면적은 45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평수로는 13만 6,600평 정도 되고요. 장부상에는 1,443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당 환산해 보면 한 105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1,960억 원 정도? 이거는 평당 1,143만 원 꼴입니다. 근데 이제 주변 시세를 찾아보면 이 주식 게시판 이런 데 보면 혹자는 이게 용인 공장이 5천억이 넘는 가치의 대단한 땅이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주변에 이제 거래된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평당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어떤 그 정도라고 보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부가액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된 상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저평가된 상황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서 이제 로드뷰를 보면은 이제 공장의 내부는 볼 수 없지만 전경을 볼 수 있는데, 전형적인 옛날 그 산업화 시대의 공장처럼 생겼죠. 이 용인 공장이 70년대 초반에 이제 생긴 공장이다 보니까 공장의 모습은 그냥 옛날 공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얘기로 본사랑 백화점이 이제 장부가액으로 약 4,50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저평가가 된 거는 맞죠. 이거는 이 시가로는 조단위에 이를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확실히 경방이 부동산 자산주로서 많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이 많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고 이런 정보가 있을 때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라면은 두 가지 정도 쉽게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된 뭐 경방 주식을 산다든지, 혹은 경방 용인 공장 주변에 뭐 땅을 산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경방 주식을 살지 말지를 보려면 경방이 뭐 재무 성과가 어떤지를 한번 봐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지난 5년간 매출이랑 영업이익 순이익이 나와 있는데요. 매출은 뭐 그냥 고만고만한 레인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진도 10%대를 유지를 하면서 10% 초반, 제조업체 치고는 나쁘진 않은 영업이익률이죠. 그렇지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2019년, 20년 초까지는 이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매출 손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실적이 좋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최근 분기에 뭐 단기 순손실이 나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재무제표를 봤을 때 그렇게 막 확 끌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는 벌써 이제 경방의 매출 구성이 절반이 이제 섬유 사업에서 온다면은 절반은 임대 및 백화점에서 온다는 거죠. 다 뭐 대부분 다 영등포긴 하지만 하여튼 이 경방이라는 회사 자체가 한 반 정도는 이제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부동산 회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경방의 지난 5년간의 주가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암울합니다. 그냥 꾸준히 우하향하는 모습이죠. 뭐 지금 시가총액이 한 2,7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북밸류,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많은 거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PBR 뭐 0.37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이런 디스카운트는 결국은 이 회사가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자산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회사를 투자하는 그런 가치 투자 방식이 분명히 있고, 그걸로 뭐 꾸준히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이런 경방의 용인 공장을 뭐 폐쇄를 함으로써 이 공장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단기적으로 좀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이 이 차트를 보면은 조금 경방 주식을 사는 거는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 아이디어 두 번째로 경방 용인 공장 주변에 땅을 사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방은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경성방직 과거 영등포 공장 부지를 개발을 해서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뭐 백화점도 드리고 호텔도 드리고 사옥도 쓰고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가치를 업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경방 용인 공장 위치가 어디쯤인지 한번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경방 공장의 주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 3계리 46번지 이렇게 되고요. 뭐 쉽게 생각하면은 에버랜드에서 비교적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뭐 에버랜드가 사실 용인에서도 이렇게 교통이 편하거나 그런 위치는 아니었죠, 사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핑크색으로 핑크색 점점점으로 표시해 놓은 이 57번 국도 확장 사업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57번 국도 확장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오포를 지나서 경기도 분당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뭐 그 거리도 한 13km 정도로 이렇게 막 멀지 않고요. 그리고 그 이 57번 국도 말고도 이제 그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이 옆으로 이 에버랜드와 경방 사이로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경방 공장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오른쪽 아래에 이제 그 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오는 또 원삼 산업단지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해서 뭐 이 위치가 과거에 비해서는 앞으로 그 가능성, 이 개발 가능성이 높아진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방 용인 공장을 좀 더 확대해서 본 모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57번 국도, 이게
지금 나들목이 경방 용인공장에서 진짜 가까운 곳에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확실히 이쪽 접근성이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아질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인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뭐 영등포 공장 부지처럼 뭐 이렇게 상업시설이나 이런 걸로 개발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아마도 뭐 아파트를 지을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뭐가 있냐면 이 대림산업이 이 인근에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이 7,000세대 정도 되는 용인 한숲시티라는 이 미니 신도시를 조성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면적이 약 70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산수를 해보면 70만 제곱미터짜리 땅에다가 7,000세대를 지었으니까 이 45만 제곱미터 정도 된다는 이 경방 용인공장에다가는 뭐 한 4,000세대 좀 넘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이제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인 거고요. 사실 지금도 경방 용인공장을 뺀 자리에다가 뭐 다른 업체들한테 임대를 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이 실제로 가시화되려면 뭐 용인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게 뭐 당장 내년부터 뭐 뚝딱 시작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언젠가는 이 경방이 이 폐쇄한 용인공장을 내버려 둘 리는 없으니까요. 결국 언젠가는 여기에 뭐 어떤 형태로든 아마도 가장 높은 확률로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면, 이 인근에 있는 이 앞에 땅들 보이시나요? 저런 뭐 자연 녹지 같은데 몇 년 바라보고서 이제 하나 구해가지고 사놓고서 묻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공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